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대수능 문학에서요. 현대수필 갈래복합 지문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 작품이 나오는데요. 가에는 EBS 연계가 되지 않은 김종길의 문이라는 작품이 나왔고, 나는 정급별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이번에 연계가 된 작품입니다. 세 번째는 유한준의 이즘을 논함이라고 하는 작품, 이렇게 세 세트가 나왔네요. 자, 현대 시 두 작품, 김종길의 문, 그 다음에 정급별의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 다음에 유한준의 이즘을 논함이라는 수필 세 세트가 나왔습니다. 문제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이제 표현 문제가 나왔습니다. 23번 문제. 23번은 반드시 보기를 통해서 가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자연의 힘이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자연이, 주어가 자연입니다, 여러분. 자연이 바로 인간 역사에 영향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관여한다고 돼 있으니까. 자, 쇠락에 쇠퇴하고 떨어진다. 그래서 생성은 긍정적이고 쇠락은 부정적이고 생성은 긍정적이다. 이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바로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수용한다. 이를 통해서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된다. 문은 열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가능성을 말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러면 깃발은 이상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작품을 이따가 한번 살펴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25번 문제 A, B, C, D, E에 관한 문제, 26번 기억니은에 관한 문제, 27번 문제 한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주체가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하여 얻은 인식이 드러난다. 나다 문제인데요. 주체가 있고 대상이 있습니다. 자, 주체는 화자예요. 화자고 대상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유는 철학적 생각을 의미합니다. 철학적 생각. 바로 주체가 대상을 바라볼 때 철학적 생각을 하면서 인식을 드러낸다. 여기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깨달음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 정도 살펴보고 작품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었죠. 보기에서 바로 자연이 가진 어떤 힘이 바로 인간 역사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품 한번 볼게요. 흰 벽에는 어련히 해가 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벽이 있는데 나뭇가지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뭐 이런 얘기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한 정밀은 고요하고 편안하다. 아주 고요하고 편안한 그런 것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인간 역사 얘기했어요. 역사가 천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단청은 우리 절에 갔을 때, 불국사 같은 절에 갔을 때 우리 위에 보면은 막 알록달록하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돼 있는 거 저기 단청입니다. 연년이 해마다 빛을 잃는 건 부정적이죠. 쇠락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두리 기둥에는 둥근 기둥입니다. 틈이 생기고 부정적이네요. 쇠락입니다. 볕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험상궂어 가던 것이 서럽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 생성의 가능성 말합니다. 기왓장에 푸른 이끼가 안고 세월은 소리 없이 쌓였으나 역사가 오래되는 거죠. 문은 상기는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주춧돌 놓인
자리에 옛날 한옥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와가 있고 단청이 있고 문이 있습니다. 가을풀은 우거졌어도 부정적이네요. 봄이면 황폐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봄이면 돋아나는 풀은 싹이 살고 가능성이네요. 그리고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생성입니다. 유달리도 풀은 높은 하늘은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별은 흘러갔는데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고 사납던 비바람이 거친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오래 닫히 전 문은 바로 산천을 울리며 열렸다. 바로 역사가 시작됐다. 그립던 깃발은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22번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22번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넨다는 말이 나와 있네요. 자, 봅시다. 명시적이라는 거는 밝을 명자에 보일 시자입니다. 밝게 보여준다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드러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말이 암시적이다. 쉽게 말하면 명시적 청자라는 말은 대놓고 누구인지 나오는 겁니다. 청자가 대놓고 직접적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굴 부르거나 직접 건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가 되겠죠. 강의 동일한 색채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시되었다라고 한번 되어 있네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동일한 색깔이 있나? 여기 푸른 하늘이 있는데요. 여기 푸른 하늘이 여기 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푸른 싹이 있네요. 그래서 푸르다는 말이 이렇게 반복 푸른 높은 하늘 여기 있죠. 그죠? 푸른 높은 하늘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반복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이제 맞아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일단 스킵하고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사물을 관조한다는 거는 자 여러분 관조한다는 말은 여러분 고요한 마음으로 감정의 개입이 없이 사물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요걸 뜻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관조한다고 돼 있는데 요 작품에서 눈뿌리에 사무친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정의 개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X가 되겠습니다. 대상과 소통하고 문제 해결을 한다. 연쇄적으로 제시했다. 잘 모르겠네요. 그죠? 일단은 이 정도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 문제를 풀 때 자연이 바로 인간 역사에게 관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 선지를 한번 볼게요.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흰벽의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한 해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볼게요. 인간의 역사가 요거 빼고 볼게요.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 자, 볼게요. 인간의 역사가 자연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자연이 인간의 역사에 미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자연이 인간의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인간 역사가 자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는 반대로 된 거잖아요. 쉽게 정답 1번 틀린 거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2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ABC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 나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끝별에 가지가 담을 넘을 때라는 시입니다. 자,
가지가 담을 넘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지가 담을 넘습니다. 자, 이를테면 수양 버드나무입니다.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 담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장애물,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다. 그러면 수양 버드나무가 담을 넘는다. 그러면 여기서 해당되는 어떤 주체는 수양 가지가 일단 담을 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만 있는 게 아닌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 바로 얼굴 한번 못 본 애먼 뿌리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잠시 살 붙였다 적막히 손을 터는 꽃과 잎이 혼연일체 한마음이 되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정법이 나오네요. 혼자서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양가지 혼자만의 일이었으면 담을 못 넘었을 텐데, 한없이 떨기만 했을 텐데, 뿌리와 꽃과 잎이 함께 해줬기 때문에 수양가지가 담을 넘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수양가지가 있습니다. 수양가지가 있고 바로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과 잎이 있습니다.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수양가지가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을 넘을 수 있었다. 만약에 혼자만이었다면, 즉 뿌리, 꽃, 잎이 없었다면 담을 못 넘고 한없이 떨기만 했을 거였다. 혼자서는. 그리고 한 닷새는 순 우리말로 닷새 5일입니다. 5일 동안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밤새 정분을 쌌던 돌이 없는 폭설이 아니었다면, 비와 폭설이 아니었으면 담을 넘는 게 신나는 일이 아니었을 거다. 그러면 결국 말하면 비와 폭설 때문에 담을 넘는 일은 아주 신명나는 일이 되고 담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더 추가해야 되는 것들이 비하고 폭설이 도와줘서 조력자가 되어줘서 수양가지를 막 화이팅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고 담 밖을 가둬두는 담이 아니었다면, 바로 담의 몸을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리를 타넘어 담을 열 수 있다는 걸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 담 역시 장애물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담 자체가 바로 하나의 도전 의식을 가지게 해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수양버드 나무 가지가 아니라 목련 가지, 감나무 가지, 담쟁이 줄기, 줄장미 줄기, 모든 가지가 담을 넘는 것은 가지에게 이름 없음에 획을 걷는, 밟지 않은 곳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도박이자 함께 돌을 닦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세상의 가지는, 그리고 모든 존재는 바로 장애물을 극복할 때 혼연일체 남들이 도와줘서 이것을 극복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아까 우리 덜픈 문제 22번 해결해 볼게요. 1번 일단 스킵을 했고, 나 이어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는가. 우리 비슷한 문장 구조가 계속 반복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쌤이 민트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아니었을 것이다, 이었을 것이다. 근데 이었을 것이다, 근데 했을 것이다 또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니었으면, 이었을 것이다, 이런 말이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고 했던 요 선지는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말입니다. 그래도 정답인 한 개고, 정답을 표현상 특징 문제는 쉽게 2번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23번을 해결했고 24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 적절한 문제입니다. 자, A에서 얼굴 한번 못 마주친 상황은 뿌리입니다.
별 상황 아닙니다. 얼굴을 못 마주쳤지만 그래도 도와줍니다. 손을 터는 행위. 뭐 꽃과 잎의 행인데요. 한없이 떠는 가지의 마음으로 인한 가지 때문에 얘네들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B. 그다음에 고집 센 돌이 없는을 통해라고. 근데 고집 센 것은 B고요. 돌이 없는 것은 폭설입니다. 그다음에 가지가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두 대상의 성격을 부각한다. 고집 세지만 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오히려 도와주니까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죠. 그죠? 그다음에 가지의 마음을 머무세우는 대상을 가지 마음을 머무세우는 대상은 보시면 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담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담입니다. 담을 신명 나는 일에 연결해서 정수리를 타넘는 행위의 의미를 드러낸다. 정수리 타넘는 행위는 굉장히 신명 나는 의미가 되고 바로 담을 넘는 행위를 바로 신명 나는 일이라고 봤으니까 정답이 3번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가지만의와 혼자서는 나타난 가지의 상황은 한없이 떠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담 밖에 가두어 C에서 획을 긋는 가지의 모습 이어진다고 되어 있는데요. 담 밖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혼자서 있다가 담 밖을 넘어섭니다. 넘어서서 획을 긋게 되죠. 가두는 건 아닙니다. 가두면은 획을 긋지 못하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알았다면 아니었으면 가정을 했는데 이 강조하는 대상들의 의미는 목련과 감나무 사이에서 나타난다. 그건 아니죠. 요것도 가지고요. 여러분, 감나무도 가지일 뿐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상황이죠. 결국 모든 가지와 바로 담의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해야지 가지와 가지끼리 나타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5번이 X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필을 보겠습니다. 이즘에 대해서 논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품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이용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건망증 있잖아요. 너 병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지. 그래서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자,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라는 게 여러분 있는 건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착각하고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죠? 있는 건 병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깜빡깜빡한다. 우리 학교 가는데 책가방 안 들고 왔다. 그러면 있는 게 병이잖아요. 근데 이 작가는 있는 게 병이 아니다. 건망증 병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느냐?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제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죠. 여러분 좀 말이 좀 꼬여 있잖아요. 좀 어렵잖아요.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아닌 것은 아니다를 둘 다 없앨게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없앨게요. 그러면 병이다가 되죠. 있지 않는 것이 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있는 것이 병이 아니고 있지 않는 것이 병이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럼 첫 번째 거 설명해 드릴게요. 있는 것이 병이 아니다라는 거는 만약에 힘든 일이 있었어요. 빨리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빨리 있는 게 병이 아니고 좋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두 번째 거 해석해 볼게요. 잊지 않는 것이 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까먹었으면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계속 생각나. 그러면 아니 밤에 집에 오는데 비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봤어요. 귀신인 줄 알았던 거지. 근데 그게 머릿속에 계속 남아서 잠을 못 자는 거야. 그러면 가족 잊지 않고 생각이 나. 그럼 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그렇다면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병이 아니라 그랬는데 잊는 것이 오히려 병이 아니라는 말은 무슨 근거로 할까? 다시 볼게요.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 필자가 했던 말이네. 그죠? 잊지 않는 것이 병이 되고라고 했던 건 바로 위에서 필자가 했던 말이고 바로 잊는 것이 병이 아니다. 필자가 했던 말을 내가 무슨 근거로 말하겠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25번 문제 같이 해결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25번 문제 안은 X 표시하겠습니다. 있는 것에 대한 내 생각을 펼치려고 미리 밑밥으로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맞는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빨간 거야. 빨간 거를 하고 싶은 말이야. 있는 것에 대한 내 생각이 이 빨간 거란 말이야. 얘들아.
그죠? 근데 이것을 펼쳐나가려고 미리 이용한테 물어보는 거야. 너는 있는 게 병이라고 생각하냐? 병이 아니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뭐 미리 물어본 거야. 펼치려고 미리 물어봤다. 이러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자, 펼치기 위해서 미리 물어봤다. 일단 B. 나는 B라고 생각해. 이렇게. 이즘에 대한 내 생각. 이즘에 대한 내 생각은 같은 거잖아요. 빨간 거잖아요. 내 생각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질문을 미리 던졌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무슨 근거로 말하겠니? 자, 그 다음에 본문 좀 더 보겠습니다. 잊어도 좋을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잊어도 좋은 것을 잊지 못하는 데서 연유한다. 잊어도 좋은 것을 막 귀신 봤어.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잊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이 병이라 치자. 병이 아닌데요. 그죠? 치자라고 해서 가정을 했습니다. 그죠? 치자. 그래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으면 안 돼. 있는 사람에게 그러면 있는 것이 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치자라고 했죠. 치자. 그럼 반대로 뒤집은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옳을까라는 거는 치자라고 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내가 파란색으로 할게. 있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빨간색이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있는 것이 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있는 것이 병이라면은 필자의 생각이랑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파란색은 필자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죠? 그 말이 옳을까라고 했으니까 틀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필자의 생각은 빨간색입니다. 필자의 생각은 글쓴이의 생각은 바로 빨간색입니다. 바로 있는 것이 병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가정한 생각은 뭐냐면 가정한 것은 있는 것이 병이라고 치자라고 했으니까 빨간색은 있는 것이 병이 아니고 파란색은 있는 것이 병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가정한 생각은 필자의 생각이 아니죠. 필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럼 그 말이 옳을까 하는 건 사실은 결국 틀렸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3번 선지 한번 볼까요? 3번 선지 보시면 이즘에 대한 나의 제시한 가정적 상황. 그럼 가정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파란색이잖아요. 가정한 게 치자라고 하는 거니까. 그죠? 뭐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건 틀린 거잖아요. 그죠? 가정은 틀렸어. 원래 처음에 내가 했던 말은 맞아.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관한 문제 풀겠습니다. 일단 기억과 니은은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자, 기억은 문입니다. 문은 역사의 가능성이라고 했고요. 이건 가지가 되겠습니다. 역사의 가능성과 가지입니다. 자, 기억은 문이고 니은은 가지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기억은 주변의 도움을 받으며 문이 주변의 도움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신의 자리를 1000년 동안 지켜주죠. 1000년이나 지켜줍니다. 니은은 가지는 자신의 영향을 확장한다. 바로 담을 넘잖아요. 담을 넘죠. 그래서 확장을 한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적절한 정답 2번 보겠습니다. 27번 정답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27번 정답률은요. 당시에 화작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굉장히 매우 낮았습니다. 엄매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50% 이하, 한 49%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굉장히 낮았던 문제고요. 자, 27번 문제. 주체가 대상을 바라볼 때 어떤 새로운 의미와 깨달음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5번 선지 한번 해결해 볼게요. 5번 선지만 여러분 한번 볼게요. 자, 참 재밌는 문장입니다. 5번 선지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담의 의미를 사유하여 담이 도박이자 도반이라는 것을 이제 넘어갈게요. 다음에 요거 한번 쌤이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야 함에 주목하여 잊지 않는다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을 드러내는 것. 요거 한번 잘 보세요. 자, 쌤이 이 문장을 반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예의나 분수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의나 분수는. 예의를 잊어버리면 싸가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분수를 잊으면, 분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잊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좋습니다. 잊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잊지 않는 게 또 나왔죠. 잊지 않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빨간색은 같은 말입니다. 그죠? 빨간색은 일치하는 말입니다. 볼게요.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자, 볼게요. 아닌 게 아니면은 병이잖아요. 그죠? 그럼 앞에 잊지 말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잊지 않는 게 병이랍니다. 그럼 잊지 않는 것은 병이라는 게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앞에는 좋은 뜻이고 뒤에는 안 좋은 뜻이 연결이 되면 안 되자는 거잖아요. 자, 틀린 말입니다. X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여러분 5번입니다. 요렇게 논리적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쌤, 나머지 선지 한번 살펴볼게요. 수양을 부분으로 나누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수양을 가지와 꽃과 잎과 뿌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혼연일체라는 것을 발견해서 수양이 통합된 대상이다. 맞죠? 잊어도 좋은 것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사유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자세, 아까 우리 예의라든지 분수라든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서로 바꾸는 사람의 특성에 주목해. 이 점의 본질에는 깨달음이 바람직한. 넘어갈게요. 담쟁이 줄기의 속성에 주목해. 담쟁이 줄기가 담을 넘을 수 있다는. 다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있는 것을 주목해서 내적인 것을 잊으면 외적인 매몰된다는 거 바로 다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이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